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콘텐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가 뭐고, 이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른 나라들은 이 문화 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체 문화 콘텐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매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상품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문화 콘텐츠는 간단합니다. 문화산업의 21세기적 용어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예전에는 문화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왜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문화산업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에 비하면 좀 적었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화산업이 커져버리면서 새로운 용어를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문화 콘텐츠라는 겁니다. 때로는 문화 콘텐츠가 문화산업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장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화상품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는데, 결론은 그렇게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문화산업의 21세기적인 용어이면서 장르들 아니면 상품까지 포괄하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콘텐츠는 간단합니다. 그런 문화 콘텐츠에 들어있는 각각의 작품들을 콘텐츠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작품들, 예를 들면 드라마 대장금이라든가 뭐 영화, 화려한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텐츠라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라는 용어를 쓰이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번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콘텐츠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 콘텐츠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자부심이 실려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이라고 해서 창조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뭐예요? 콘텐츠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문화 산업을 두고도 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그 안에는 문화에 대한 각자의 어떤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문화 콘텐츠를 포기하고 콘텐츠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일본에서의 콘텐츠라는 용어를 왜 우리가 꼭 받아들여서 일본의 용어를 우리가 써야 되냐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콘텐츠를 계속 지키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뉴스위크라든가 타임지에서는 이미 그냥 문화 콘텐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화 콘텐츠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유형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락 산업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인포메이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식정보 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야기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하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성이 강한 장르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화라든가 애니라든가 방송,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 게임 이런 것들을 말하죠. 지식정보 산업, 인포메이션 산업은 지식과 정보에다가 이야기를 추가해서 즐거움과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죠. 근데 그냥 지식과 정보를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가 이야기성을 추가해서 즐거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미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파생되는 전시나 축제, 테마파크라든가 에듀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알고 보면 이것들이 그렇게 큰 산업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부각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할 때는 꼭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 쪽보다는 오히려 인포메이션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요즘에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융복합 시대다 보니까 이것들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인포메이션이 같이 결합해서 가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OSMU라고 그랬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제대로 된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전략, 이게 바로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대로 된 이야기 하나만 발굴을 하면 그게 쓸게 아까 인포메이션의 에듀테인먼트 각종의 영역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알다시피 대장금이나 아니면 뽀로로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부가가치가 극대화해 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제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또 하나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한번 만들어 놔도 계속해서 원자재가 투여가 돼야 되고 계속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기초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이게 미국하고 일본 이게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제조업을 일정 부분 다 포기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제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안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조업에서는 제조업에서 문화 콘텐츠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이제 그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미국은 문화산업하고 군수산업을 2대 주력 산업으로 해서 영화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뮤지컬, 음반, 게임 뭐 각종의 캐릭터나 테마파크 같은 이런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해 가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문화산업 대국인데 역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총리실 바로 산하에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국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문화산업을 아까 그랬죠. 창조산업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여성들의 실업 문제를 이 창조 산업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했더니 취업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기업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화산업에 관한 그 기술을 익힘으로써 개인 기업들, 이 창조 사업가 쪽으로 많이 육성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화유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중국을 제조업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9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문화산업 국가로 탈바꿈했고 현재는 그쪽에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 있죠. 그 비결이 바로 NHK 같은 NHK가 아니라 CCTV나 아니면 상하이TV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 글로벌 방송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그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실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도 2012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빅5에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현재 여전히 세계 9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9위라고 해도 격차가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작이야 2.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은 문화산업을 향해서 거의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제자리걸 아니면 어찌 보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현재 문화산업을 판단하기보다 미래를 본다면 이 나라들의 그 지금 현재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문화산업 쪽에 관심을 갖고 추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한류 열풍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케이팝을 공연을 해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살려야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또 얼만큼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그 노력에 대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